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일 밤 9시 14분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6.3 지방선거도 한 달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선거의 여파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의 핵심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극우파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유어동 세 사람을 당선시킴으로써 보수 재건의 교두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역사의 승리자 한동훈과 역사의 패배자 장동혁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사실 헌법 상식을 존중하는 보수 재건파 한동훈과 극우파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장동혁 세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역사의 패배자와 역사의 승리자의 차이가 언론의 각광을 받는 한동훈과 언론의 집중 조롱을 받는 장동혁의 차이로 생겼습니다. 보수 재건의 기수가 한동훈이라는 것을 지난 한 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세력 대 정청래 세력이 아니고 이재명 세력 대 문재인 세력이고, 이는 실리파인 이재명과 극좌적인 문재인 세력의 대결인 것입니다. 이것도 선거 책임 공방을 통해서 이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세력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승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이 선거 영향으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호남의 반도체, 광주입니다만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무리한 정책에다가 여러 가지 점에서 광주만을 특별히 사고 도는 듯한 지나친 광주 사랑이 비호남권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여론 구조를 호남 대 비호남 구조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조짐이 생깁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이 변화의 기폭점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넉 달 전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가 부산 북갑에 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선거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온 사람은 제1인자를 꼽는다면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6.3 선거를 상징하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그것은 한동훈 후보의 부산 북갑 역전승인 것입니다. 저는 기자로서는 다행히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동훈 의원의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그 변화를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의 역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까이에서 본 한동훈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초순에 부산 북부갑에서 바닥을 기고 있던 한동훈 후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대구보다 부산 출마를 권했던 저는 승낙을 했습니다. 5월 10일 오후 개소식이 열린 구포역 근처 빌딩 주변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식장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누가 소동을 일으키면은 인명사고가 날까 겁이 날 정도의 밀집이었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개소식 행사를 예상하여 여러 명의 저명 인사들이 축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회자가 되어 현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크쇼 방식이었습니다. 행동이 직선적인 부산 사람들답게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짤막짤막하게 몇 마디 하고 물러나 수십 명이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한 후보에게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축하객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동훈 후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한동훈이란 이름이 특별합니다. 한동훈, 대한민국의 동쪽에서 나라를 위하여 큰 공훈을 세울 사람 한동훈입니다. 둘째, 이곳 부산 북구 갑도 특별합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가야 신라가 교류했던 곳입니다. 가야 왕족 출신 김유신과 신라 귀족 김춘추가 손을 잡고 정권을 장악하여 삼국 통일로 나아갔던 민족 대통합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출신 한동훈과 부산 시민들이 손을 잡으면 나라의 통일과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셋째,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진압한 여당 대표라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데 계엄 선포 직후 집권 세력의 제2인자인 한동훈 대표가 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서는 국회로 달려간 결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이 되었습니다.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을 하였으므로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넷째, 한동훈 후보는 검사라는 직능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좌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론스타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결단해가지고 승소하여 약 7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아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지켰습니다. 검사 시절엔 대기업의 대선 자금 수사에 참여, 대통령 선거 때마다 벌어지던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 후보 사이의 검은 거래, 그 악습을 타파하여 이 나라 부정부패의 저수지를 청소하였습니다. 한국 보수는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으로서 세계가 알아주었는데 2024년 12월 3일 이후 무능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유능한 한동훈이 다시 한국 보수를 유능 집단으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다섯째, 한동훈 후보는 부산 시민들의 위대성을 알아차린 면에서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1979년 부마 사태와 1985년 2.12 총선에서 극적으로 발휘된 부산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저항정신, 화끈한 행동력과 정의감을 믿고 이곳 부산 북구갑에 승부를 건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섯째, 한동훈 후보는 말과 글과 행동이 신속 정확하고 노래도 잘한다고 합니다. 노래하면 특히 트롯하면 부산권 아닙니까? 일곱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동훈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으로 일어나면 역사가 바뀝니다. 4.19가 여기서 시작되었고 부마사태 2.12 총선 1987년 6.18 대시위가 여기서 일어나 정권을 뒤엎거나 민주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동양 사람들도 봐주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또다시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부산 사람들을 알아준 한동훈을 부산이 알아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제가 무슨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스로 왔습니다. 부산 사람들을 알아준 한동훈을 부산이 알아줄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입니다. 오후 한동훈 의원이 당선 후 국회에 처음으로 출근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나온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침 그의 등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벌써 기자들은 복당 운운하던데 이젠 좀 쉬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를 생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쪽에 맡겨놓고 이젠 보수 재건 아젠다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말에도 선관위 개혁법안 1, 2, 3호를 발표해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득 지난 2월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한동훈 토크 콘서트로 저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국가 중심 세력이란 명사를 만들어낸 중요한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그는 이 토크 콘서트에서 연설을 통해서 행동하는 다수란 개념도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명하게 만든 침묵하는 다수, 사일런트 머조리티에 대응하는 말이 바이틀 센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약 70%의 행동하는 중심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이들로서 보수 중도 진보에 걸쳐 있습니다. 중심 세력론은 이들을 행동하는 다수로 조직화하여 극좌 극우를 양쪽 끝으로 밀어내고 정치의 중원을 차지해가지고 나라의 중심을 잡자는 대전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전략이 이번에 부산 북갑에서 적중을 하고 전국적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번에는 진영 논리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부산 시민들은 시장으로는 민주당 전재수 씨를 뽑았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그럼에도 부산 북갑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는 한동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구청장은 또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영 논리가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면서 찍는 사람들도 아주 주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70%의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국가 중심 세력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의원의 대전략이 맞아떨어졌고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한국의 정치가 흘러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는 이번 부산 북구갑 선거를 이 국가 중심 세력론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타상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장동혁 대표가 미는 박민식, 이재명 정권이 미는 하정우를 동시에 제치고 당선되면은 정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2월의 잠실 집회는 거의 이런 대전략을 피력한 무대였습니다. 한동훈 씨는 잠실 집회 날 몇 가지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사실 상식 존중 세력, 국가 중심 세력,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성 등 이 명사들이 국민들 입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는 이날 아주 짤막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 옹호나 윤호개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닌 양 끝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거 후 한동훈 의원은 가는 곳마다 개선장군처럼 기자들을 몰고 다닙니다. 이게 그 힘입니다. 국힘의원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의사당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하여 아주 으스스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계엄이 탄핵 사유였죠. 그런데 똑같이 공소 취소도 탄핵 사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머릿수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체포 동의안을 냈는데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말처럼 정권은 유한합니다.
대놓고 총대 맬 사람 없으니까 법무부에서 뻔히 이재명 편들어 줄 사람들만 골라서 위원회 만들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수사에서 스치기만 해도 다 불려가고 구속영장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미래입니다. 거기서 공소 취소에 숟가락 얹어서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결국은 보수는 재건돼야 하고 그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큰 장강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기자가 장 대표는 지금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당력이나 국회의 역할이 집중돼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니까 한 의원은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됐을 거예요. 라고 딱 끊었습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명을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까지 올라타서 피켓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고 청년과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담아내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예언이고 전략이고 일관성이었습니다. 지난 2월 잠실에서 던졌던 비전이 부산 북구갑 승리를 거쳐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우 극좌를 동시에 치면 중원이 열리고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행동하는 다수가 역전성을 이뤄 이곳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보수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 자리를 되찾는다. 이런 꿈이 넉 달 만에 현실성을 갖도록 한 점에서 한동훈 의원은 드물게 보는 정치 천재입니다. 한동훈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volutionary and visionary입니다. 이런 한동훈이 보수의 재건을 맡아서 기수 역할을 하고 2028년 총선에서 재건된 보수 정당이 이기고 여세를 몰아서 203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들어낸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는 내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